안녕하세요, 라리엔즈입니다. 제가 요즘에 또 찬바람이 부니까 목소리가 많이 상태가 안 좋은데 오늘은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습할 거니까 그다지 비싸지 않은 아크릴실 1,000원짜리 뭐 이렇게 준비하셔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코가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굵은 실, 면사류로 처음에 연습을 하시는 게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히 보실 수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집에 있는 그냥 굵은 실을 준비를 했고 여기에 필요한 코바늘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굵은 실로 일단 사슬뜨기와 짧은뜨기를 이용해서 작은 편모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계속 모아가지고 좀 예쁜 무늬로 발전시킬 수도 있고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 여러 개 모아서 담요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류의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기법으로 이렇게 펜그립 기법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펜그립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용을 해서 일단은 가장 편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나이프 그립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프 그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바늘. 나이프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뒤쪽은 이렇게 그립으로 쥐어지고 앞쪽은 납작하게 되어 있어서 손으로 엄지와 검지로 쥐기 쉽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는 제가 직구로 구매하고 하나는 이제 선물을 구독자분이 주셔가지고 이걸 써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치수를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 내에서만 판매를 하나 봐요. 그래서 직구템으로는 여기 우드 손잡이 바늘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아마존에서 제가 한 1년 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코바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집에 일반적인 코바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스텐 코바늘 조금 더 굵은 거 아니면 플라스틱 코바늘 아니면 나무 코바늘 이런 나무 코바늘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실을 가지고 왔어요. 이 실을 약 10cm 정도 남겨두고 손에 우선 그립법을 해볼게요. 손바닥을 쫙 편 상태에서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에 실을 걸어주세요. 여기 남은 실이 한 10cm, 20cm 정도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여기를 딱 잡아줍니다. 이 상태로 3번, 4번 손가락을 지나쳐주세요. 그리고 1, 2, 여기 보이는 검지손가락에 이렇게 걸어줄게요. 이 검지손가락이 이 실의 텐션을, 실을 쥐어서 실의 장력을 조절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엄지와 중지로 1번,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실을 끝을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매듭을 지어주고 실을 여기서 당겨주면서 밑에서 그럼 실이 딸려 올라오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편물이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일단 매듭을 만들 건데요. 저는 매듭 만드는 법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단 매듭을 이렇게 아래쪽, 실의 아래쪽, 위쪽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아래쪽에서 실을 넣어서 코바늘 각도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꼬아줄게요. 안쪽으로 꼬아줄게요. 그리고 1번, 3번 손가락으로 이 꼬아진 부분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안쪽 아래쪽으로 넣어서 코바늘 끝에 고리에, 코바늘 끝 고리에 실이 걸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당겨옵니다. 여기 고리 사이로 실을 당겨올게요.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코가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 코는 거의 매듭코로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손을 딱 떼보면
이렇게 고리가 하나 생겼죠? 그래서 여기 짧은 실이 있는 쪽을 잡아당겨 줍니다. 매듭이 생겼어요. 이 상태에서 사슬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1번, 3번 손가락으로 여기 매듭을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아래쪽, 실의 아래쪽으로 넣어서 고리를 한번 감아줍니다. 고리를 감아주었어요. 그리고 실을 당겨올게요. 다시 앞쪽에 아래쪽으로 넣어서 당겨옵니다. 그러면 여기 처음에 매듭이 보이고 그 다음 매듭 이렇게 보이죠? 밧줄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이렇게 한 코, 두 코가 완성되고 고리가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로 총 15코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쥐셔도 되고 이렇게 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한 5코는 이렇게 나이프 그립으로 보여드리고 5코 정도는 펜 그립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 왼손의 실은 여기 매듭 부분에 최대한 가깝게 진행되고 있는 실에 가깝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텐션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일정한 사슬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하나 매듭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코와 고리. 이제 나머지 부분은 8코니까 15코까지 만들어 볼게요. 전 펜그립으로 또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15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코. 지금 15코와 고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음 단을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 제가 마커링으로 15번째 코에다가 걸어줄게요. 열다섯 번째 사슬과 지금 고리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 코바늘을 빼고 여기 보면 사슬이 이렇게 안쪽에 원형에서 나오잖아요. 아랫사슬과 윗사슬로 나누어지는데 저는 우선 아랫사슬에 이렇게 걸어주겠습니다. 15코가 되었고 이제 짧은뜨기의 경우에는 기둥코를 이 다음에는 짧은뜨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짧은뜨기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 고리마다 걸어주어야 되는데 걸어주는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리가 쭉 있죠. 이렇게 사슬이 만들어진 따진 모습으로 있는데 아래쪽 사슬, 위쪽 사슬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아래쪽 고리, 위쪽 고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이 사이사이에 코바늘을 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위쪽 고리만 이용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가끔 다른 영상에서 보면 이렇게 사슬을 뒤로 돌려서 사슬의 등 고리 위쪽에 여기 이렇게 사슬이 뒤쪽에서 보면 원형이 되어 있는데 가로로 줄이 되어 있어요. 가로로 줄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뜨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여기 사슬 등에다가 뜨셔도 되고 사슬의 윗꼬리에 뜨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오늘은 사슬의 윗꼬리에 떠볼게요. 일단 기둥코라는 거를 만들어 줄 건데요. 짧은뜨기를 하려면 짧은뜨기의 높이만큼 어느 정도 높이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 부분을 기둥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짧은뜨기만 기둥코를 한 코를 해줄 거예요. 이 한 코를 했을 때 이 코가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리 하나와 사슬 하나와 이 사슬이 들어갔던 자리 15번째 코죠. 여기 지금 마커링 걸려있는 자리에 윗사슬 부분에 이렇게 통과를 시켜줄게요. 그리고 실을 고리에 걸어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되면 코바늘에 실이 2코가 걸려요. 요거를 한꺼번에 빼줄게요. 이렇게 빼주었어요. 원래는 이 사슬을 쓰지 않아요. 이 첫 번째 뒤에서도 또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다른 스티치들 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 원래는 이 첫 번째 여기 15번째죠. 15번째 코를 할 때는 기둥코만 해주고 이 다음 코를 뜨지 않는데 이 짧은뜨기에서만 기초적으로 이렇게 사슬 하나와 짧은뜨기 하나를 하나의 코로 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영상에서는 요 사슬만 한 코 뜨고 갈 때도 있고 이제 변형으로 그렇게 한 코만 떠서 기둥코처럼 표현할 때가 있고 사슬과 짧은뜨기를 기둥코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씩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슬 하나와 짧은뜨기 하나를 첫 번째에 한다. 요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이 다음 코의 윗부분, 사슬의 윗부분에 또다시 실을 당겨와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각각의 코의 높이가 실의 장력이 잘 조절이 돼서 이렇게 보기가 고르게 나오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는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각각의 힘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코는 좀 작게 떠지고 어떤 코는 너무 크게 떠지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 왼쪽에 힘을 좀 많이 주고 떠본다면 그래서 실을 이렇게 당겨오겠죠. 여기가 실이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실이 작아져요. 그리고 이것도 실이 힘을 왼쪽을 많이 준다면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의 코가 많이 작아지죠. 반대로 너무 힘이 없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넣었을 때 딸려오는 힘도 부족하고 내 오른손의 힘도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코가 이게 앞에 있는 힘 많이 준 코, 이게 좀 늘어난 코예요. 이렇게 계속 만들다 보면 물론 이제 실에 따라서 면사나 좀 단단한 직물을 만들 때는 이렇게 힘을 많이 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모자나 가방들을 뜰 때에는 이렇게 단단하게 힘을 줘서 쫙 잡아당기는 게 예쁘고 이렇게 느슨한 실 같은 경우에는 전 지금 아크릴 실을 쓰고 있잖아요. 아크릴과 지금 이 실의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떠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나중에 연습을 많이 연습하시다가 본인의 손에 맞는 그런 편물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모티브나 이런 옷 뜨는 조금 느슨느슨하게 뜰 수 있는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왜 가방 뜨시는 분들은 가방만 뜨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손에 힘이 좋으신 분들. 그래서 가방 뜰 때는 좀 탄탄하게 뜨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유의를 해서 본인만의 손땀을 조금 파악할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만의 손땀을 파악해서 이제 나는 어떤 게 더 잘 맞아. 왜냐면 똑같은 제가 만드는 모티브를 만들어도 제가 10cm짜리 만들어도 여러분이 5cm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힘을 많이 줬을 경우에 5cm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15cm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느슨느슨하게 뜨면. 이게 핸드메이드이기 때문에 손땀이 개개인마다 달라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손에 힘이 많이 가니까 그러면 오랫동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힘을 저는 좀 적당히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개개인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음 코를 진행할 때에도 여기와 같은 높이 이미 진행됐던 짧은뜨기 혹은 짧은뜨기가 아니더라도 긴뜨기와 한길 긴뜨기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할 거잖아요. 비슷한 높이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위쪽으로 지금 아까 거 다 얘기를 하면서 풀었는데 살살 가지고 와서 여기 높이가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계속해서 이렇게 15코 반복을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나이프 그립법 쓰고 있죠. 이 나이프 그립이나 펜 그립이나 본인이 이제 좀 쉬운 걸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나이프 그립으로 조금 일정하게 이렇게 코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펜 그립으로 쥐어서 해볼게요. 펜 그립은 조금 정확도가 높은 아이라서 얇은 직물에는 펜 그립을 사용해 주시는 게 더 편해요. 여기 14코입니다. 14코까지 진행이 됐어요. 진행을 하고 15코, 여기는 매듭코잖아요. 끝에 빼고 15코 이렇게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돌려줄게요. 다음 단을 진행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돌려줄게요. 뒤쪽으로 돌렸죠? 돌아서 와서 이제 또 이 짧은뜨기의 높이만큼 기둥코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기둥코를 하나 만들고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에 짧은뜨기를 같은 코에 하나 해주었잖아요. 여기 보면 이 마지막 코와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 지금 사슬이 한 코 떠져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처음 시작하실 때 마커링으로 좀 표시를 해가면서 해주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이제 실을 넣을 건데 지금 여기 사슬뜨기 한 코와 여기 짧은뜨기 한 코가 하나의 코라고 생각하시고 기둥코는 그러니까 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위에서 보면 사슬이 쭉 떠져 있죠? 통과를 시켜주세요. 그냥 앞에서 뒤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실이 위쪽에 있고 바늘이 아래쪽에 있어요. 감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코를 한 번에 빼주세요. 이게 사슬뜨기와 짧은뜨기가 시작하는 짧은뜨기 부분에서는 한 코로 셈이 됩니다. 요거 한 코, 다음 코부터 15코 쭉 진행을 해볼게요. 2코, 3코, 4코, 5코, 14번째 코죠. 이제 15번째 코는 여기 살짝 올라온 사슬과 앞에서 보면 여기 사슬 부분 있잖아요. 사슬과 사슬 부분과 짧은뜨기 이 사이에 넣어서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 중앙에 넣어서 해주셔도 예쁘지만 여기 코가 올라온 부분 살짝 이렇게 보면 코가 올라오는 부분이 보여요. 옆에서 보면 여기 중앙에 그냥 이렇게 꽂아서 해주셔도 되고 저는 일단 이렇게 한 가닥, 두 가닥째에서 위쪽 부분, 두 가닥째에서 위에 부분보다는 아래 부분에 이렇게 해서 실을 당겨와 줄게요. 이 첫 번째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을 해줄게요. 지금 이렇게 끝에 부분에 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편물을 만들었을 때
옆에 튀어나오지 않고 옆으로 쏠리거나 튀어나오지 않고 예쁘게 올라가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옆쪽에서 마지막 코는 옆쪽에서 보고 꽂아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게 첫 번째 단이라서 옆이 잘 안 보이는데 이 다음 단 또 다시 뒤집어서 편물을 다시 돌려서 진행해 볼게요. 돌아온 상태에서 여기 보면 앞뒤 구분을 좀 못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 꼬리실이 왼쪽으로 나오면 앞면입니다. 본인이 보는 방향에서 앞면이에요. 자, 이 다음 단 진행할게요. 다음 단 진행하기 전에 여기 2단의 마무리는 다음 단 진행하기 전에 일단 사슬 하나를 뜨고 돌려줄게요. 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슬, 이 다음 여기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 이게 첫 코예요. 첫 코가 되고 다시 짧은뜨기 반복해주세요. 제가 그립법 두 가지 병행해서 보여드릴게요.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5번째 코, 여기 마지막에 보는 이 코랑 이 가로줄이 있는 여기 사이,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이거 한 코 떠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다 만들고 나서 이 옆에 부분이 좀 안 예쁘게 나와요. 보시면 일정하게 일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에 부분이 좀 안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예쁘게 만들면서 올라가기 위해서 15번째 코 풀렀고요. 여기 가로줄이 있는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옆으로 살짝 돌려서 마지막 가닥이 있게, 여기 보면은 코가 잘 안 보여요. 여기 두 가닥이 이렇게 기둥코 할 때 사슬을 해서 뒤로 돌려줬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C자처럼 나와 있어요. C자처럼, C자 뒤집은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실 한 겹, C자니까 실이 2겹이겠죠? 실이 2겹. 이 부분에 꽂아주세요. 옆으로 보고, 그리고 실을 당겨옵니다. 기존에 여기에서 조금 더 반 코 정도 옆에 간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그대로 실을 빼줄게요. 짧은뜨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끝부분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만들었을 경우에 완성도가 조금 더 있게 만들어지는 코바늘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다음 단 또 짧은뜨기를 진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슬 한 코 여기서 해주고 돌아가면 그냥 사슬을 했을 때보다, 그냥 사슬로 뒤집어서 사슬을 했을 때보다 여기 단 마감이 더 예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단에서 미리 기둥코로 사슬 한 코를 만들고 돌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만들고 돌리면 여기가 더 예쁘게, 코가 더 예쁘게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만들고 돌리고 나서 다음 코, 첫 번째 보이는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돌려서 돌아가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진행을 좀 해볼게요. 이 부분이 이렇게 보면 C자가 엎어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C자 2개가 이렇게 빠진 부분, 2개의 코를 하나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여기 끝에 부분의 마감이 예쁘게 올라옵니다.
이 방법으로 계속해서 15코의 짧은뜨기를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단을 바꿀 때 여러분들에게 실을 바꾸는 거를 원하실 때가 있잖아요. 단을 바꾸면서 실을 바꾸는 이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흰색 실로 조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을 바꾸실 때는 다음 코에, 마지막 코에서 바꾸실 때는 다음 코의 반코, 다음 코의 반코에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실을 당겨 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코바늘에 실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실을 바꾸어 줄게요. 실을 가지고 와서 이 몸통에 착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 원래 실 가지고 오는 것처럼 원래 실은 지금 아래쪽 뒤쪽으로 빼놨습니다. 아래쪽 뒤쪽으로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나는 여기 실인 것처럼 물론 묶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묶어서 표현하면 조금 저는 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실을 붙여준 상태에서 실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되면 아래쪽 코가 여기가 커졌잖아요.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거 2개 실을 잡고 같이 당겨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슬 하나 만들어주고 다음 단 진행하는 기둥코 사슬입니다. 그리고 뒤로 돌려줄게요. 이 남은 실들은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돌려줄게요. 그리고 이 상태로 여기 지금 손에 잡아있는 상태로 최대한 이 면에 부착을 해줍니다. 여기 위에서 보면 위에 사슬뜨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착 붙여주고 첫 번째 코를 넣으면서 코가 이 남아있는 자투리 실들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코바늘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이 다음 코 한 코 더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3코가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3코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뒤로 뒤집었을 때 뒤에서 보이는 라인의 사이에 이 짧은 짜투리 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를 숨겨가면서 떠주시면 마지막에 뒤를 봤을 때 뒤가 예쁘면서 깔끔하게 실이 숨겨집니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해볼게요. 이렇게 아래 실들은 조금 여유를 두고 잘라주기 위해서 숨겨주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중앙에서 실을 바꾸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가 진행이 됐고 7번째 만약에 중앙에서 코를 바꾸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 중앙 부분에서 보면 실을 하얀 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얀 실 말고 뒤에 남겨두었던 하얀 실은 떨궈주시고 보이는 긴 회색 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반코는 앞으로 진행될 실, 그리고 이미 진행된 실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코바늘에 이렇게 걸리면 해줍니다. 진행된 실이 회색이에요. 2-3코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행될 실에 바꿔줄 실의 반 코 위, 여기 고리 부분에서 실을 바꿔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상태로 몇 코를 더 진행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 하고, 다섯 코씩 바꿔주고 오겠습니다. 여기 이제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 다섯 번째 코를 진행을 하잖아요. 여섯 번째 코에서 실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실을 다시 놓고 새로운 실을 가지고 옵니다. 실을 바꿔줄게요. 뒤쪽 부분에 놓는 실들은 이렇게 숨겨가면서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 정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흰색 실, 또 여기 만들 때 여기 실을 숨겨서 나머지 흰색 실로 진행을 또 해볼게요. 셋, 네 번째 코, 네 번째 코와 다섯 번째 여기 진행 말고 여기 앞에서 보이는 반코를 지나서 옆에 보이는 이 부분, 이 부분에 실을 넣어줍니다. 한꺼번에 빼줄게요. 이렇게 단에서 실을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중앙에서 또 실을 변경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이 무늬 그대로 뒤에서 한 단을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뒤로 돌려서 돌리기 전에 한 코 삿을 해주시고 뒤로 돌려줍니다. 여기 실 그대로 진행한 상태예요. 여기 뒷면이기 때문에 실을 끊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주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코, 그리고 여기에 실을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면이 이쪽 면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앞면, 여기가 뒷면이잖아요. 뒷면 쪽에 앞쪽에서 실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 그리고 여섯 번째 코에서 실을 바꾸어 줄게요. 다시 이 실을 이렇게 앞으로 가지고 와서 숨겨줍니다. 숨겨줍니다. 여기까지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 진행하기 전에 앞에서 한번 볼게요. 깔끔하게 숨겨졌죠? 그리고 옆에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게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한 코 더, 지금 그레이 실이, 회색 실이 한 코 더 해주면서 실을 바꾸어 줄게요. 다섯 번째 회색 실, 그리고 실을 바꾸어 줍니다. 이 상태로 여기 나머지 코들, 만약에 이 다음 단에서 회색을 사용하지 않을 거면 여기 마지막 코 한 코를 해준 상태에서 실을 그냥 놓아주셔도 돼요. 남겨두고 이 다음 단 진행하셔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저는 여기 끝에까지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를 바꾸어 주시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걸로 조금 더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모양, 제가 실을 바꾸어 가면서 완성된 모양, 요건 10코로 만들었던 아이예요. 이렇게 단마다 실을 바꾸어 줄 수도 있고 한 코 한 코마다 실을 바꾸어 줄 수도 있어요. 이번 단은 한 코씩
실을 좀 바꾸어 볼게요. 우선 여기 흰색으로 시작을 해서 실을 이렇게 돼서 뒤에서 배색으로 실을 바꾸어 줍니다. 다시 이 다음 코도 반코만 진행을 해줄게요. 반코만 진행을 하고 실을 또 바꿔줍니다. 이렇게 실을 계속 바꿔주는 게 조금 일이 좀 많아지기는 해요. 반코씩 바꿔주시면서 교차로 한번 더 끝에까지 15코 떠보도록 할게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는 흰색 실로 마감을 15번째 코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무늬인데도 이렇게 무늬가 참 예쁘게 나와요. 이거 똑같은 컬러로 그대로 뒷면까지 진행을 해서 만들어보고 15개 코를 이렇게 예쁘게 한번 만들어서 여러 개의 편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같은 패턴인데 실 조합만 다르게 해가지고 같은 패턴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샘플을 2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가 뒷면인데 아직 15번째 코를 마감을 안 했어요. 여기 15번째 코 마감 해볼게요. 옆으로 돌려서 이쪽 끝에 실에 당겨오고 이렇게 해서 15번째 코가 완성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실을 우선 먼저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이 고리 부분으로 실을 당겨와서 쭉 빼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쪽 꼬리실이 처음에 시작했던 꼬리실이 왼쪽으로 오면 앞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지금 배색을 조금 계속해서 중앙에는 전체 15코고 이게 전체 패턴이 요거 따라해서 만드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옆에다가 조금 더 적어 놓을게요. 아래에서 회색 패턴을 하나, 둘, 세 단을 해주었고 그리고 양쪽에 한 코씩 그대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여기는 실 바꿈하지 않고 이 다음 코에서 2번째 코마다 실 바꿈을 해주었어요. 4번째 단, 5번째 단은 중앙에 13코씩 그 2단을 흰색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단은 또 회색 1단만 진행해 주었습니다. 흰색 2단, 회색 1단 이런 식으로 지금 반복을 쭉 해주고 여기 마지막에는 회색만 하나, 둘, 셋, 3번 이렇게 반복을 해주었어요. 밑에 부분 처음 시작할 때 3단을 해줬기 때문에 위에 부분도 동일하게 3단을 완성을 해주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꼬리실이 나오면 이렇게 뒤쪽에 이쪽이 뒤쪽이거든요. 뒤쪽에 여기 다른 아이들 사이로 넣어서 실을 숨겨주시면 돼요. 이때 사용하실 때 그대로 코바늘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아니면 그 돗바늘 사용해서 이렇게 여기 사이로 아까 실 숨겨줄 때 이렇게 사이로 여기 숨겨주었잖아요.
이 부분처럼 그대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숨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또 뒤쪽이니까 조금 최대한 예쁘게 하겠지만 그래도 실 숨길 때는 조금 이런 식으로 실을 숨겨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괜찮다고 싶으면 실을, 저는 이렇게 매듭 짚고 한 번 더 이렇게 잘라주거든요. 이렇게 실이 숨겨졌으면 그대로 잘라줍니다. 실 더 깔끔하게 숨기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마다 배색을 달리해서 짧은뜨기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도 되고, 저는 또 여기 하나를 더 만들어 왔는데 여기도 실 정리가 좀 안 돼 있네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2단, 짧은뜨기 2단 후에 여기 끝에는 그대로 그레이 컬러로 바깥쪽을 해주었고 한 코씩 한 코씩 변경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여기 흰색 한 코, 그 다음에 그레이 한 코 이런 식으로 반복을 쭉 해주고, 두 번째 단 돌아올 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코를 이렇게 넣어서 해준 게 아니라 뒤쪽에서 돌아올 때는 여기 위에서 보시면 두 개의 사슬 중에 윗부분 뒷사슬에만 뜨는 또 기법이 있어요. 뒷사슬에만 짧은뜨기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가지 패턴을, 짧은뜨기를 이용해서 2가지 패턴을 완성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 예쁘게 만드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런 기초 패턴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